안녕하세요. 예, 김준교입니다. 요 지금 쉬운 수학 구멍 메우고 계산 실수가 없습니다. 요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평을 제가 손으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좀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학이 쉬웠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 경우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경우. 잘하는데 그것도 수학을 꽤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험지를 봤을 때 느낌은 변별력도 없고 킬러도 없고, 실제로 킬러를 출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진짜로 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도 없고 해서 야 이거 만점자 너무 많이 나오겠다 했는데 실제 뭐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있었던 6월 평가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7월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다가 첫 번째 경우는 만점이 나왔는데 이게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만점 나왔더라도 부평이 쉬우니까 또 그 수능 때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요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수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판 구멍 메우기 최신 출제 트렌드 완벽 반영 수능 수학 만점 보장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수능 수학 만점 보장을 쉽게 나올 때를 제가 이런 문구를 씁니다. 어려울 때는 이 얘기를 싹 뺐다가요. 쉽게 나오면은 딱 다시 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이 수업을 못했어요. 거의 뭐 개별 수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전원이 만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수능 수학이 쉬울 때는요 만점 나오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넣는데 지금처럼 좀 수학이 쉽게 나올 때는요 만점 나오는 게 좀 상당히 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안 나온 친구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빵꾸가 있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경우에 제일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뭐 해야 되냐? 무슨 문제집 풀어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엇을 풀고 무엇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의 문제냐? 실전 대응 능력의 문제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뭐 13번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28번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가 13번, 28번이고요. 14번, 30번도 마찬가지로 변별력하는 준킬러였지만 그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고 습관 같습니다. 실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요, 여기 제 수업 그 소개를 해놨는데요. 계속 모의고사만 풀어서 메꾸지 못하는 빵꾸 뚫린 부분 제대로 개념 구멍 메우기, 좀 일정한 양의 문제들, 기계적인 양치기. 지금 대치동 이런 수학 수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요. 토 나올 만큼 많은 이런 문제들을 주고서 그렇게 좀 질릴 정도로 문제들을 주고서 기계적으로 양치기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답에 둔감해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쉬운 시험에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실수라든지 개념 구멍은 어떻게 메우느냐? 저희 방식입니다. 저희 경우에는요. 짧게 끊어서 좀 자세히 리뷰해주고 분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끊어갖고 몇 문제씩 한 두세 문제씩 풀리고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리뷰를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10문제를 풀었다. 2문제씩 풀고 채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10문제를 다 못 맞아요. 정답을. 거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 실전적으로 풀리면요. 오답이 꽤 나오더라고요.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하는데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든 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존 수업들이 문제점, 기존에 좀 많이들 하고 있는 시중 수업들이 문제점은 틀리는 건 틀리고 맞는 건 계속 맞고
계속 뭔가 풀어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집을 풀고 학원에서 준 숙제를 하고 하는데 계속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뭔가 빵꾸가 잘 안 메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문제량이나 일정 숙제도 제한을 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 그걸 완벽히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관적 풀이, 한 줄 풀이, 시간 단축, 최신 트렌드에 맞는 쉬운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제 수업 방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쉬운 시험에서. 원래 예전에는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짧게 끊어서, 왜 킬러 문제는 어렵잖아요. 문제를 이만큼 쌓아놓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두 문제씩 풀고 바로 풀어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쉬운 그런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주는 문제는요, 뭐 숙제든 자료든 100% 완벽하게 풀어주고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내용이 아닌 뭘 공부해요, 무슨 교재를 공부해요, 무슨 수업을 들어요, EBS를 풀어야 되나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실전에서의 습관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기계적인 양치기는 독이 될 수 있다. 왜? 오답에 둔감해지고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갖고 허겁지겁 풀다 보면요,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쉬운 시험에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여기 수업 그 소개가 있는데요. 사실 1대1 개별 수업을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저도 개별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마다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 수업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개별 수업 한 친구들이 대부분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근데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수업도 많고, 또 개별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하면은 시간표가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수업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추석 특강을 4회 깔아놨는데, 이렇게 4회를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더 이상 콘텐츠고 뭔가를 새로운 문제를 풀고 가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의 그런 실전에서의 나쁜 습관들, 문제를 오답이 나오더라도 흘려버리고 개념 빵꾸가 났는데도 그냥 개념 빵꾸를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고, 특히 틀린 문제들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틀린 문제 채점하고 해설지하고 보고 쓱 넘어가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4회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4회 수업으로도 충분히 좀 이런 실전에서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특강 듣고서 정규반이나 개별 수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특강 4회를 깔아놨는데요. 이걸로도 지금 문제풀이 습관 고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에 제가 구평수학 총평 및 분석이라고 해놨습니다. 킬러 문제도 변별력도 없었던 무난한 시험이고요.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점도 많지만은 생각보다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들도 점수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꽤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변별력이 없는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변별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13, 14번, 28, 30번이 준킬러였고 네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13번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고요. 13번에서 문제가 안 생겼다면, 예를 들어 96이다. 하나를 틀렸다면은 28번 틀린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13번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면 96은 아니고 아마 92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중간에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린 친구들은 아마 만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수능은 어떻게 나오냐?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보다 조금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기조로 나옵니다. 물수능은 낮거든요, 이번에요. 입시적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물수능 나오는데, 요것보다 13, 14, 28, 30번 정도의 요 문제가 준킬러가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평을 다 맞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다 맞더라도 한두 개 정도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계속 수학에서 만점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방심하지 말고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손풀이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28번 같은 거 보면은 좀 약간 신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좀 헷갈린 것 같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 요걸 A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이 경우를 나누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경우를 못 나누고 두 가지 경우의 교집합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당황했으면 조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만 그냥 되새기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웠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만약 점수가 안 나왔다면은 6평보다 더 쉬웠어요. 6평도 쉬웠습니다. 더 쉬웠게 풀어보면 정답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었고요. 굳이 하나를 킬러는 아니지만 이제 킬러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죠. 그래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왜? 변별력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28번이 주관식이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28번 말고 30번이 어려웠는데 30번에 킬러가 출제되고 28번 똑같이 나왔더라면 시간이 모자라서 28번 정답률이 낮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28번 문제는 객관식이었고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20% 정답률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상실했고요. 다만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높일 수 있었어요. 그냥요 까놓고 말씀드려서 13번에서 막히면 망하는 시험이었었어요. 혹시라도 점수가 안 좋다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13번 같아서 막히지 않았는지. 그럼 좀 뭔가 막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평소에 수동적인 공부 습관을 가진 학생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손으로 안 풀고 적당히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맞는 거 맞고 틀리면서 틀고 오답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자, 개념에 구멍이 있거나 충실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계산 실수 잦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준킬러 수준 문제들 거꾸로 직관적으로 저는 한 줄 풀이 같은 것도 잘 가르치거든요. 직관적인 이런 풀이 같은 거 가능한 친구들은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웬만하면 한 두세 줄로 나오니까요. 요거 보세요. 길지가 않아요. 풀이 보시면요. 계산 과정이 길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30번 킬러 문제 막 이렇게 해갖고 2페이지씩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나름 변별력 문제도 20, 30번은요 기출문제 꾸준히 풀어온 학생들에게 쉬웠을 겁니다. 오히려 각종 학원들에서 쏟아지는 그런 무슨 킬러 모의고사 무슨 신유형 모의고사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꾸준히 그냥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이 유리했을 거고요. 요 책은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준킬러 제 교재는요 지금 이렇게 샘플 교재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준킬러 부분은 기출이랑 그 다음에 기출 아닌 문제들이 약간 섞여 있고요. 뒤에 있는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기출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특히 이번에 28번 또는 30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당장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나왔던 평가원이나 그런 수능 기출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요. 28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예전 유형들요. 있는 그냥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접근하면은 코사인이 나오죠. 그런 기술들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본인이 좀 고민하고 손으로 풀지 않고서 그런 좀 수동적인 공부에 그냥 틀리면 해설지부터 보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맘때쯤 자주 나오는 질문은요. 수학 부평 점수가 안 좋아요. 뭘 풀어야 할까요?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EBS 풀어야 돼요. 무슨 모의고사 해야 돼요. A 학원 가서 모의고사 받아야 돼요. B 학원 모의 봐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어도 풀 때는 실전처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양측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사람이요 계속 이렇게 질릴 정도로 풀다 보면 건성으로 풀게 돼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지금 특히 어려운 시험보다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 건성으로 풀고 수동적으로 푸는 그런 식의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습관이 문제입니다. 실전 대응 능력이 문제고요. 수학 실력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공부한 것도 더 아닌 것 같고요. 계산 실수를 하거나 실전에서 긴장을 하거나 또는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지 이런 본인이 습관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철저히 점수한 점이 이번 부평시험지만 보세요.
평소에는 애들이 이런 거 주면 안 틀립니다. 학원에서 풀고 혼자서 풀고 숙제 내오면 다 풀어요. 다 맞아요 애들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비슷한 걸 줘도 틀려옵니다. 그래서 왜 시험장에서 틀렸는지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고 항상 1등급이 나왔고 6평에도 만점은 아니지만 96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더 떨어졌다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요. 물론 만점 받은 친구들도 많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9평 시험지만 갖고서 이잡듯이 지져보세요. 연습할 때는 절대로 이거를 틀리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들이었고요. 뭐 새로운 교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그래도 뭘 풀지를 정해달라 하면은 EBS랑 기출만 풀어도 됩니다. 아마 수능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문제도 열심히 푸는데 개념빵꾸는 그대로 맞습니다. 개념빵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는 애들인데요. 은근히 개념빵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꼬아놓으면 개념빵꾸가 있는 친구들은요. 한 번만 꼬아놓으면 못 풉니다. 진짜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개념빵꾸가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모르고 계속 문제 풀면서 맞은 거 맞고 틀리면 틀리는데 계속 그냥 양만 늘어나면요 그건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이런 트렌드의 시험에서는요 차라리 양을 좀 줄이더라도 확실히 오답을 하고 문제 풀 때 좀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풀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질릴 정도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점수가 안 좋다 하면은 오히려 조금 양을 줄이고 실전처럼 하는 연습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전적인 굉장히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현재 부평 트렌드보다 어렵습니다. 계산도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럼 왜 저렇게 쉽게 나오는데 조금 저것보다 어려운 문제들 푸느냐? 저수준 문제들 풀면 수업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 대비하려면 저것보다는 좀 어렵고요. 약간 계산 복잡한 걸 해야 돼요. 저수준 문제들을 풀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맞고 다 푸는데 시험장 가서 틀린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런 유형 특히 쉬운 유형 시험에는 좀 재수업 방식이 뭐 짧게 끊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오답하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개념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30문제씩 해서 실무 수업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맞는 거 맞고 틀리는 거 틀리고 또 거기 또 오류 문제도 있으면 그거 갖고 또 고민하느라고 또 시간 날리고 하면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실전에 강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 결과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문제도 열심히 푸는데 개념빵꾸는 그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개념빵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문제를 한 두 문제씩 풀고서 바로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이 개념빵꾸가 있다 싶으면 뭐 오픈 수업도 마찬가지고 개별 수업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바로바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안 되면요. 진짜로 좀 구멍이 있는 걸 몰랐다가 부평에서 쉬운 문제 풀렸는데 개념빵꾸를 예를 들어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도중에 본인이 개념빵꾸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멘붕을 하죠. 그럼 뭐 쉬운 시험에서도 좀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근데 본인들이 개념빵꾸를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념빵꾸가 돼 개념 설명 다시 해주면요. 다 안 돼요. 안 들어요. 그 개념빵꾸를 메울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줘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빵꾸를 재미킬러 정도 문제들을 풀게 한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개념빵꾸가 나타나면은 그걸 좀 약간 이잡듯이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해서 그런 애들이 들어요. 그냥 공식 알려주고 개념 알려주고 하면 애들이 안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공식이나 기본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에 적용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건 약간 좀 틀리거든요. 문제 풀 때 쓰이는 개념인데 거기서 빵꾸가 나 있는데 그냥은 그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리면서요. 그래서 개념 빵꾸가 나오면은 저는 설명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나름으로는 약간 노하우인데요. 저는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리고 특히 이 동네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개념 적용된 분에 빵꾸가 있다는 걸 아이가 직감하면 그때 제가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현역 때 무조건 수학 만점 맞기고요. 사실은 이번에 현역이고 뭐 재수생이고 N수생이고 만점 안 맞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졌어요. 그냥 수학은 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예전같이 킬러가 있으면 생각보다 현역 애들이 만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작년이라든지 작년엔 좀 수능이 쉽게 나오니까 약간 이번 구평이랑 비슷하거든요. 다만 그래도 이번 구평보다는 좀 난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만점 나왔었잖아요. 만점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친 학생들 다 만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 만점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굳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만점자들이 좀 줄었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작년 수능, 만점자가 참 많았던 재작년 수능보다 더 좀 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빵꾸 메우고 그런 실전 대응 능력이라든지 문제 일어난 거를 빨리 보완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문제를 푸느냐, 무슨 수업을 더 넣느냐, 뭐 무슨 파이널 들어야 되느냐, 무슨 또 그런 숨겨져 있는 자료를 풀어야 되냐, 이거는 별로 제 생각에는요 관건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공개되어 있는 자료, EBS나 기출문제를 푸세요. 차라리 그것도 제대로 푸세요. 예. 무슨 뭐 어떤 자료를 풀든지 제대로 푸시고요. 맨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단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이런 쉬운 시험에서는요, 건성으로 풀고 기계적인 양치기하고 오답에서 둔감해지면은 그건 죽는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 너무 많은 문제를 풀고 있어서 오히려 좀 너무 지치거나 오답에 둔감해지거나 좀 이런 식으로 너무 건성으로 문제 푸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문제 푸는 양을 줄이더라도 오답을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푸세요. 그렇게 지금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친구인데도 너무 떨어갖고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해갖고 보는 경우는 이번에 망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깨에 힘을 좀 빼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건 저도 몰라요. 인생이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때는 더 떨릴 겁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냥 어깨에 힘을 뺀다는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고 너무 긴장하면 이런 쉬운 시험에서도 말릴 수가 있으니까요. 쉽다 만점자 많이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쉽게 나와도 수능에서 만점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들 아이들이 상향평준화되고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만점 많이 나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수능은 구평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요. 약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평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 더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구평의 수학이 너무 쉽고 거의 절대평가식으로 나와서 약간 다른 과목에 치중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 과탐이나 국어에 좀 더 치중하는 거 맞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감 유지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 메인 과목도 아니고 좀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이지만 거꾸로 방심했다가 한두 개 틀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제 수업 소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학원들에서 문제 많이 풀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는데 자료만 쌓이고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빵꾸는 그대로 하고 한 문제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 하는데 제대로 풀어주진 않고 계속 문제만 많이 풀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냥 다른 학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또 학원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좀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기출 분석 제대로 안 되니 계속 문제만, 기출 분석 제대로 했으면요 28번 30번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시험장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미적분 기출을 적어도 한 3개년 기출 제대로 풀었으면요 28번 30번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 수업에서는요 킬러, 준킬러, 세미킬러, 킬러도 풉니다. 킬러도 풀어요.